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부에서는요, 국내 주식 투자의 주요 이슈 전략을 알아보고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관련된 주요 이슈 전략을 알아보고 관련주와 향후 전망,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요 이슈 전략과 관련된 강의 자료와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의 모멘텀이 되는 이슈를 선점하고 급등 그리고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해하는 전략을 우리 방송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부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 함께 해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주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엔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매주 주 후반만 되면 증시가 무너지는 기분인데요. 환율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관전평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율이 아니라 환율. 네, 환율. 네. 환율로 들려가지고 여튼간에 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송을 지금 한 3주 정도 하고 최근 3주 동안 금요일만 되면 이래요. 왜 이러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급락했죠. 한 마이너스 3.8% 급락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도 마이너스 1.81%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최근 3주 금요일 동안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금요일만 되면 마가 꼈나 싶은데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네. 미리 좀 예상 좀 해보려고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요. 네, 잘 맞추시네. 네.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여튼간에. 당연하죠. 네, 기본적으로 기본기는 돼 있으시네요. 네. 여튼간에 지금 저는 그럼 우리 코스피 이제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데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보면요, 두 가지 패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쌍봉이냐 아니면 쌍봉이 아니면은 헤드앤숄더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쌍봉이죠. 네. 지금 현재 쌍봉을 그리고 있고 지금 쌍봉에서 가장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얘기 드리자면 쌍봉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뭐냐면 두 번째 봉이 살짝 낮은 거예요. 낮으면서 거래량 죽는 패턴. 네. 그 패턴이 가장 신뢰도가 추세인가요? 높거든요. 예. 네. 근데 쌍봉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밀리거든요. 쌍봉이면 밀릴 때 어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현재 저는 지금 보고 있냐면 네.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라인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62동평균선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온 라인에서 이제 주요 저항 지지 저항 자리로 따지자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3,775. 네. 얘가 바닥이라고 좀 보고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거고. 이제 저는 이게 쌍봉이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쌍봉이면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지금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쌍봉이냐 아니냐인데 이렇게 갔다가 지금 두 번인데 지금 만약에 쌍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헤드앤숄더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리고 그냥 요거 통틀어서 이렇게 한 번. 요거예요. 헤드앤숄더면 사실 오늘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이 3,880포인트가 주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3,880포인트를 보시면은 38,000이라고 해놨네요. 여튼 여기 지지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을 지켰어야 돼요. 이 라인을 지켰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결론은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가봐야 쌍봉일지. 네, 쌍봉일지 헤드앤숄더인지는 나오는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쌍봉인 거고 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헤드앤숄더 그냥 한번 누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헤드앤숄더면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크게 한 번 더 오르고 거기서부터 거기가 최고점으로 다시 한번 급락 나오고 한 번 살짝 반등 주고 대폭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냐 쌍봉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쌍봉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많이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헤드앤숄더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끝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아니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다.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주가 패턴에 대해서 좀 요거는 이제 아래 하단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텐데 요렇게 주가가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두 번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 여기서 거래량이 잠기는 패턴. 네. 그리고 현재 아까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헤드앤숄더인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리고 현재 요 구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남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요거 정도 갔느냐 네. 아니면 이거를 쌍봉으로 보느냐 요 차이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럼 얘기 앞을 드리고요. 내다봤을 때는 음봉이 나와야 더 좋다는 거죠. 기운이. 그러니까 차라리 쌍봉이 낫죠. 네. 예, 그럼 좀 얼마 안 돌리고 이게 2027년까지도 가는 장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헤드앤숄더면 내년이 무너진다는 건데.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네.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네. 헤드앤숄더면. 근데 저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돌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대회 상황이 이제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네. 이게 조금 더 이슈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반영돼 있고 네. 그다음 관세 공백기예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다른 일을 못 하고 이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트럼프 앱스타인 보고서 공개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앱스타인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라고 네. 법을 발의했는데 트럼프가 뭐에 찔렸는지 네. 뭐에 이렇게 많이 찔렸는지 발작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 리스트들 맞죠? 예, 근데 이제 거의 이메일이랑 이런 거 공개해 달라는 건데 이메일 주고받았던 이메일들. 네. 근데 그 이메일을 일부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미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거기에 뭐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최소 이제 판단하는 시장에서 지금 판단하는 거는 트럼프가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원래 펀드 매니저인데 네. 이분이 펀드 매니저 하면서 로비하느라고 경관계 인사들한테 그 이렇게 여자분들 성접대를 했어요. 또 나이 어리신 여자분들 성접대를 네. 했는데 그 성접대에 트럼프가 포함돼 있다. 네. 아니다. 뭐 이건데 지금 나온 내용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최소한 트럼프는 알고는 있었다 이걸. 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발작하다가 하원 통과되고 나서 이게 자포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원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 하원은 어떻게 통과했냐면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반란표가 나오면 4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지금 마가 진영도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마가 진영 중에 여자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하원 의원이 있는데 네. 거의 투사예요. 투사. 그 비주얼이 관상은 과학이라고 거의 투사거든요. 네. 거의 투사처럼 생기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열렬한 지지자인데 이번에 돌아왔어요. 마가층에서도 지금 분열나고 난리 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 생각하느라고 트럼프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상원에서 막힐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면 서명하겠다는데 만약 상원 통과하잖아요. 서명 안 합니다. 바로 도망갈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거 거의 트럼프 탄핵 수준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나이 어린 여자들 성접대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누가 앉혀놓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관세 공백기다.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가 그렇게 많이 없고 현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AI 거품론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거는 조만간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대출 받은 거. 네. 그 요즘에 이거 빛인데 지읒인데 이걸 치읒으로 추정이 났네 누가. 이거 원래 지읒이에요. 네. 지읒으로 제가 썼는데 빚내야 네. 그러니까 돈을 땡겨 대출을 받아야 빛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땡기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금리 올려버리면 이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도 AI 투자를 위해서 빅테크들이 줄줄이 채권 발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AI 기업들이 왜 줄줄이 채권 발행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때려 부어보자예요, 서로 지금. 어. 다 때려 부어서 모든 걸 다 충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AI에. 예, 중국은 지금 정부에서 좀 돈을 안 쓰고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채권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거를 지금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을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로 화재 전환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런 급락장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화재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님의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네. 네, 자 아까 수익률 리뷰하기 전에 요거 한번 화면 보시면 이 빛내야 예, 빛난다라는 빛내서. 겁니다. 예, 빛, 예, 아까 글씨가 실시 잘못 나가지고 이게 빛내서 빛난다, 빛내야 빛난다. 네. 제가 말 만들었는데 이걸 못 살리네요. 아쉽네요. 자, 라인 만들으셨는데. 예, 만들었는데 자 여튼간에 자 수익률 리뷰 딱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안 장이 좋기 워낙 안 좋아서. 네. 아니 물론 아직도 100% 넘는 수익률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지겨우니까 다만 좀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저는 이 수주가 지금 공백기에 있잖아요. 이거 네. 수주 곧 나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지금 또 여기서 명언 하나 드릴게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 오. 네,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두운데 90만 원 깨졌어요. 근데 어두운데 지금 후회합니다. 진짜 이거 여기서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오늘 얘기드리고 방송 싶고. 자료가 또 다음 주에 또 나올 것 같네요. 네, 다다음 그리고 주나. 이제 그 다음에 수익률 리뷰할 거는 지난주에 공략을 좀 제대로 했던 네.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102,900원에 저희가 9월 10일 날 얘기 드렸고 요거를 얘기 드렸는데 이 뒤로 바로 상한가 2방 가더니 상한가 2방까지밖에 못 먹었어요. 죄송한데 예, 그들이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제가 ABL 바이오를 그래서 63%에 이제 수익 마감했는데 그러면서 한 우리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네.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분이 수익률 인증을 했는데 68% 수익 냈는데 6,100만 원을 수익 내셨어요. 네. 예, 너무 수익 많이 낸 거 아닙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 ABL 바이오 왜 얘기하냐면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참가기업들이랑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바이오를 반드시 한 섹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했느냐 에이프릴바이오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에이프릴바이오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지고 나왔고 에이프릴바이오가 현재 수익 중이다. 한 20% 정도 수익 중이고 현재 오늘 장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11월 9일 날 히든정보를 가지고 나왔던 이수페타시스거든요. 네. 이수페타시스 참고로 수익 마감했습니다. 그냥 아. 오늘 급락 나왔는데도 수익이었어요. 오. 네, 수익 마감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공략주들이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최대한 현재 트레이딩 열심히 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나 혼자 머리 싸매고 있지 마시고 아래에다 QR코드를 꼭 스캔해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수익 실현하신 본부장님이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은 570억 달러로 컨센을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512억 달러로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였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37에서 663억 달러로 컨센 62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나무랄 데 없는 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급락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 네, 일단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아까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매출액이 570억 달러,
예상치 크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도표가 있어요. 도표 보시면 되는데 네. 매출 총이익률이 73.6%. 저 이거는 상당히 좀 저는 이거 밀릴 줄 알았거든요. 안 밀렸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1.30달러. 매출 총이익률 제하면 이 두 개는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거는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73.5였으니까. 그리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매출액이 650억 달러인데 원래 엔비디아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20억 달러씩 높이다가 네. 최근 들어 30억, 40억씩 높이다가 지금 이번에 50억 높인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현재 매출 총이익률은 74.9%를 제시했는데 이거 좀 상당히 좀 오버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근데 중국 매출은 또 제외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모든 실적이요 중국 매출 제외한 겁니다. H20 같은 경우 여기다 안 넣었어요. 아예. 물어보니까 그 엔비디아 그 질문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CFO가 엔비디아 CFO가 질문답을 했는데 중국 매출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예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팔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 아예 안 팔아가지고 다 없었던 겁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자, 매출액인데 여기서 요 정도 그냥 그 단위를 보지 마시고 네. 그림을 보시면 살짝 점프했죠. 네. 살짝 점프했죠. 네. 여기서 진짜 조금밖에 점프 안 했죠. 네.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이때.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됐죠? 점프하는 뛰어 올랐네요. 상당히 높죠. 네. 요거에 한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 이제 엔비디아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너만 믿었어 막 리포트 네. 제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밖에 없어 엔비디아 뭐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거 뭐 나왔다가 예,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매출액 추이도 지금 2024년하고 2025년 연간 매출액을 봤을 때는 거의 더블 이상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다 열광을 했는데 어디서 많아졌냐면 이것도 좀 더 볼게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 쪽,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거의 90%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연간 사업부 매출 보시면은 연간 사업부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쪽 데이터 센터 쪽이. 자, 지금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호퍼칩,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네. 총 현재 종류. 뭐뭐인지 아시죠? 네. 예, 맨 처음 나온 게 호퍼. 네. 그래서 H라고 쓰고요. 블랙웰이 블랙웰. 지금 현재 신제품. 네. 앞으로 나온 게 차세대 루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AI 거품론을 막 따지다 보니까 아니 근데 블랙웰하고 루빈하고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나던데 그럼 루빈 별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아, 1년 뒤에 일인데 뭐 이렇게 걱정도 팔자야. 아주 그냥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적인 시장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땡겨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을 땡겨서 하고 있어요. 너무 완벽한 실적을 발표해서 또. 그거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건전하다. 오. 그게 뭐냐면 리스크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건전한 시장. 여러분 이게 더 좋은 시장이에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니야 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고 달려 그냥 가자고 라스고 막 이러면 네. 갑자기 클럽에서 나오던 멘트들이 진정해주세요. 예, 이게 되면은 네. 그게 더 위험해요. 지금 별의별 트집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매출 채권이 급증했다. 매출 채권이 뭐냐면 재무제표 최근에 저랑 공부했죠. 네. 둘이 공부했잖아요. 제가. 네. 예, 매출 채권 뭐죠? 물건은 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야지. 근데 네. 이런 걸 뭘로 받는다고요? 그럼 어음으로 받아요. 어음으로 받으면 얘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사이클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명재 아나운서 예전에 교육할 때 네. 교육할 때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한참 잘 나갈 때 매출 채권 즉 물건 대금은 3일 만에 받고 줄 돈은 90일 만에 네. 주는. 그러니까 원래 잘 되는 회사는 대금이 빨리 들어와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대금이 안 들어와요. 이걸 보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환호하다가 잠깐만 좀 자세히 볼까? 근데 왜 추적권 왜 이러지? 하다가 미중 씨가 10o'clock 슬램이라고 그냥 10시 지나서 그냥 대폭락 네. 그냥. 예. 이제 어제 간밤에 나스닥이 그랬는데 자 AI 소프트웨어 전방 산업 매출 구조에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죠? 누가? 돈을 누가 못 주고 있죠? 바로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못 주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디램의 급등에 대한 수혜가 계속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현재 지금 약 60% 올라버렸습니다. 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HBM 반도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지금 저러는데 그러면 대금은 어떤 구조냐면 대금을 엔비디아가 받아서 그걸 SK하이닉스 주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가 나중에 돈 못 받으면 SK하이닉스 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HBM 반도체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로 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다. 삼성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최근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삼성전자는 네. 엔비디아에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그 AI 거푸노는 결국 AI 소프트 기업의 수익성에 달려있고 공실률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두시면 매주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팔자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디램에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디램 낸드 증착 열처리 장비사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인데 신규 증설 수혜가 있고요. 주가는 이미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아서 지금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디램 밸류체인 종목,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디램 밸류체인 종목,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 촉박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한일령이 내려진 건데 이에 대한 한국은 구조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에 이어서 영화 개봉을 막더니 이제는 수입물, 이 수산까지 막았는데요. 유학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이번 주 한국의 이 호텔 관련주, 여행 관련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번 이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 이런 상승 추세로 보시나요? 전체적인 그 상황이 매우 재미있는데 그 상황은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다카이치 짜요. 다카이치가 일본 총리 이름이죠. 네. 짜요는 중국말로 화이팅.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섞였죠. 그게 네. 뭐냐면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천천히 싸움 구경하면 된다. 우리 너무 지금 편한 상황이다. 자, 일본 총리가 대만 자위대 파견의 촉발이에요. 촉발해서 이것 때문에 중국 영사가 슈아지안이라고 중국 이분이 옛날 과거 보니까 전랑외교의 선봉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말 심하게 하던 분인데 바로 그냥 다카이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올렸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한참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게 시진핑이 원하던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다 원해요. 중국도 원해요. 왜냐 지금 경제 안 좋은데 네. 사람들이 막 시진핑 욕을 하고 있는데 한 일본이 딱 그래준 거예요. 그것도 중일전쟁 종전 80주년인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징 대학살 관련 영화가 대박이 났는데 너무 고맙죠. 그래서 네. 그래 딱 좋아. 거기에 일본 다카이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내부 결집이 돼가지고 더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더 좋죠.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어부질이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세 나라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카이치님한테 정말 응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일본 구구 응원한 거 처음이에요. 다카이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10년만 딱 이렇게 가시죠. 10년만. 딱 10년만 이렇게 싸우고 싶다. 이렇게 10년만 싸우면 제가 다카이치 분 영웅으로 모실 거예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최근 상황이 이래요. 여기가 중국 외교관인데 일본 네. 외교관, 중국 외교관 이렇게 있고, 일본 외교관 공손하죠. 네. 근데 일본은 사실 요 대만 해협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같이 걸려 있는데 일본이 대신 총대매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관련주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수혜인데요. 텍스 리포트 관련주고 세금 환급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뭐죠?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페이 서비스를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가 환급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 최근에 급등 살짝 나왔는데 지금 바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주요 이슈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셧다운이 끝나고 시장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과 월마트, 이 어닝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 관전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한 주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한 주였다. 왜냐하면 좀 등락폭이나 내용 자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포커스를 좀 잡고 나스닥, S&P, 다우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반등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한 주 흐름이었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꺾어버렸었던 목요일장 흐름 자체를 맞춰주면서 사실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한 주였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이 시점 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미 시장 자체가 상승을 좀 잘 보여줬었어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어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700대를 유지했었던 움직임이 무려 300대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600% 넘게 상승을 가져갔었던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 시가 자체가 이미 튀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갭 상승을 보여줬었던 내용. 여기에 대한 갭 상승 결과값은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선물 시장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1시간 쉬는 타임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갭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갭까지 띄워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2.3%, 2.5%대까지 올라왔었던 증시가 하락 반전을 했어요. 마이너스 2.3%. 이게 사실상 4월 달 움직임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우리가 이 시장 지금 현재 쭉 바라보시면 이게 일봉상 차트인데 4월 달 낙폭 이후서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꾸준한 상승 우상향을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이죠. 네. 이 안에서도 당연히 뭐 양봉도 그리고 상승도 보여주고 하락도 그려주고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적인 움직임에서 큰 그림으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2%대 상승을 보여줬던 장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움직임 내용 자체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제 사실 저는 이 300부근 내용 자체가 고점이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 QR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 기준으로 제가 이제 저녁마다 뭐 특정 종목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브리핑을 좀 드립니다. 시황적인 측면에서 브리핑을 드리고요. 네.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여기 자리값 고점 수준에서 폭락을 조금 예상을 했어요. 특정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사실상 가져왔었고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 제가 이미 하락 전에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어제자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리장부터 막 어마무시한 상승 보여주면서 이미 본장 초반에서도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유지하는 움직임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예요. 야, AI 버블 끝났어. 들어와. 들어와. 지금 구글 뭐 지금 다 폭등하고 있잖아. 지금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웬만한 정말 공부를 하고 본인만의 색깔과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비중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혹은 신규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을 메리트 있게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사야지. 역시 지금 미증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 상황에서 떨군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자리가 될 것이다.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를 가져가면서 들어갈 텐데 네. 결국엔 그 부분이 부러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일단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뭐 저 역시 뭐 하루아침에 지금 25,300에서 24,000 초반대까지 한 번에 떨어져요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적당한 하락을 좀 예상했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폭이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딥하게 다이렉트 하락을 보여줬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을 가져갔었던 이 결과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시황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값 내용 자체 해석을 한번 좀 파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셧다운 이후에 첫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사실 이전에도 지표는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셧다운 이후에 이제 좀 첫 지표가 가진 의미를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면 6주 동안 좀 지연이 되면서 사실상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스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고용이나 물가 이 내용 흐름 자체가 떨어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책 방향성을 가져가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제일 포커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릴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근데 이 선택지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셧다운은 최악의 변수가 되는 거죠. 네. 연준 입장에서. 근데 이후에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좀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네. 딜레이가 좀 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뭐 일자리까지도 마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만들어졌었던 지표다 보니까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갑자기 일 안 하다가 통계를 네. 갑자기 이제 복귀해가지고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뭐 크게 거짓말을 부정확할 하지는 수도 않겠지만 네. 이전처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가져갔었던 통계치랑 40일 이상 쉬었다가 가져가는 결과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냥 갑자기 뭐 일 잘하면서 통계하는 사람이 나 휴가 갔다 올게요 하고 40일 자리 비웠다가 다시 이제 앉아서 이전 데이터 그냥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맞나? 사실 신뢰할 수 없죠. 이 그쵸. 통계를. 네. 뭐 하루 이틀이야 뭐 휴가나 내용 자체 그리고 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네. 전체가 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경기는 둔화되 네. 침체는 아니다라는 아.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맞춰졌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조업은 일단 활동 자체 좀 부진한데 거기에 비해서 고용 자체는 좀 완만한 증가 형태를 보여줬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은 노동시장 과열 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지금 현재 인하가 된다라는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타이트한 고용 자체가 풀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금 현재 취업이 너도 나도 다 잘 돼요. 안 오세요. 누구나가 지금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친구분들 막 다 취업 잘 돼가지고 네. 돈을 다 잘 벌어요. 그럼 돈을 다 잘 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어디 뭐 음식점이나 술집을 갔어요. 뭐 네. 저녁이나 이렇게 먹으러 뭐 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다 돈 잘 번대요. 그러면 우리 좀 더 비싼 거 먹자. 소비가 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조금 더 비싼 거 먹자. 아니면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신 네. 것처럼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치품 포함해가지고 소비 자체를 늘릴 수 있어요. 왜? 나 돈 잘 버니까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못 벌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질 거고 특정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 둔화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걔네는 그만큼 안 팔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을 줄이고 해고를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하면서 기업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 자체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노동 자체는 그렇게까지 너무 좋은 상태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가 있어야 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지금 활발하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요, 여러분 단순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거 10,000원에 파는데요. 10,000원에 살게. 이게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이거 살 때 1,000원만 깎아주세요. 네. 2,000원만 깎아주세요. 안 팔리니까 그 판매하는 판매처 입장에서도 지금 8,000원 20% 세일할게요. 30% 세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팔다 보면 물가가 떨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실 뭐 연준의 내용 자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지만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신뢰도나 내용 자체가 아직 좀 떨어져요. 당장에 네. 12월 지금 현재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11월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면 사실 이 지표를 믿지 않고 이미 본인들이 좀 생각했었던 내용 해석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자체가
해맥 총재가 얘기했었던 발언들.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나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한마음 뜻을 모아서 다수의 의견 자체가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자, 메파 대장 해맥 총재가 얘기했었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2%로 회귀하기 위해 여전히 긴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을 가져가야 된다. 오히려 인상도 모자라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은 다소 완화 중이며 실업률이 장기 균형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전망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관세,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 리스크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소비자로서의 물가나 내용 자체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보다는 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 내용 자체가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12월에 금리 인하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월가 리포트 분석 내용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는 게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철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닫히면서 어제자 낙폭 자체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향후 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2번이나였고 거기에서 동결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미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100%는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좀 확률이 낮다.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바라보고 있고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시장 급등락은 이제는 조금 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으로 이번 목요일장 낙폭까지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내용 자체는 정말 데이터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나와주는 내용들 해석을 보시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른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져서 많은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수익률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안 좋은데 우리가 일단 지난주까지 이제 판단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에 인버스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잘 나왔어요. 그 인버스 투자나 이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자체 SARK 내용 네. 자체 이제 좀 설명드렸었는데 네. 자, 지금 잘 올라왔죠. 어제자 하락폭이 무려 3.7%대 올라가는 결과값을 보여줬고 한 주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을 때보다 다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잘 가져갔었던 결과였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악화되고 조정이 나와줄 때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대응 자체 해석으로 봐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얘기 드렸었던 코카콜라.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값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면서 잘 급등락을 유지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뭐 정리했었던 종목 기준으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 그대로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수익 실현 잘 가져왔고요. 조금 안 좋은 부분 자체가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인데 한 번 더 재반등 내용 자체 힘에서 정리 본다라고 얘기 드렸던 만큼 조금 더 홀딩하면서 어쨌든 절반 수익 실현 잘 가져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의 자료와 전략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시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매출 57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은 500억 달러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고요. 블랙웰과 호퍼 등 주요 GPU는 사실상 완판 상태인데요. 이번 실적이 그동안 제기된 AI 버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 5천억 달러 규모의 출하 가시성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역시나 대단하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570억 달러인데요. 너무 사실 잘 나왔어요. 최근에도 네. 항상 실적 발표만 하면 기대치,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다 뛰어넘었어요. 네. 이번에 100억 정도 팔겠다 하면 130억 나오고 네. 다음번에 150억 팔겠지라고 했는데
180억, 200억 팔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깨서 더 이상은 이 상승에 대한 추세나 내용 자체가 꺾일 것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와서 깐부해동 봤었을 때 보셨죠? 네. 사실상 이제는 국가 단위로 GPU를 밀어주고 있어요. 네. 이것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실적은 그냥 최고다. 네. 어떻게 보면 주가와 상관없이 이 기업은 그냥 계속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년 대비 62% 성장, 전분기 대비 22% 성장. 와, 늘 사상 최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자, 매출적인 구조가 굉장히 좀 비대칭적이에요. 네. AMD랑 제가 이전에도 이제 좀 비교해서 좀 설명드렸었는데, AMD는 어떻게 보면 뭐 6대4, 5대5 느낌의 이제 좀 비슷한 느낌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관점을 좀 보여줬는데, 네. 전체 매출이 570억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0억이에요. 아나운서님. 거의 전부네요. 거의 90%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나머지에서 그 10% 미만에서 얘네가 비중 10% 미만짜리가 뭐 30%, 50% 올랐다.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망가지면 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얼마나 유지를 하냐가 제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한 변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분석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블랙열, 호퍼, 암페어 뭐 다 전 세계 지금 GPU 모두 풀가능 완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조정은 없어요. 실적적인 조정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걸 하나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냥 엔비디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기업의 과도한 AI CAPEX예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제가 이 방송에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데 PC방 1,000억, 2,000억, 3,000억 들여서 차리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회수할 거냐예요. 네.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GPU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었던 다른 기업들이 그 원금 회수를 언제 할 것이냐. 네. 국가 단위의 투자 자체는 사실상 원금 회수 기간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업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네. 내용 자체를 담아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서 사실상 뭐 구글, 테슬라, 나머지 애들이 도미노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 우려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만약에 AI 버블론점이 있어서 시장에 큰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타격을 엔비디아가 크게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에서 크게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30-40%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거기서 절반, 그 이하 수준까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나 내용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1년, 2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는 없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자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이 부분 보고 와 이제 사야지 하고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버블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블은 아닌데 그냥 강제 버블이라는 론을 가지고 맞춰주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AI 버블의 논란을 그대로 잠재웠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월마트가 3분기 어닝콜에서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광고, 멤버십 같은 고마진 사업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관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월마트는 과연 언제까지 이 비용을 흡수할 수 있을지, 또 가격 인상 없이 어떻게 수익성을 지킬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월마트, 당연히 개별적인 실적이나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대형 마트 체인이나 내용 자체가 우리 전체 생활의 중간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백화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물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 자체는 조금 더 상위 소비를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지금 현재 임의 소비재에 대한 내용 자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져가는 거고 월마트 내용 자체 우리 이마트 가서 장 보는 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냐 내용 자체는 우리가 좀 중산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다수
기준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뭐 만약에 이제 달러트리 같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다이소 같은 이런 제품들군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양극화나 내용 자체를 크게 맞춰준다라고 하면 비대칭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결과값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중간을 담당하는 이 월마트 우리 이마트 이런 홈플러스 이런 데들이 지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 흐름 자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전반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관세를 올해 계속 전쟁을 가져가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물건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원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1,000원짜리 팔던 거를 3,000원에 팔아요? 그럼 소비자가 살까요? 아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원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대형마트 체인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마진 자체를 좀 줄이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고 기존에 1,000원에 파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마진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성장 흐름 매출 자체도 괜찮았고 올해 초 예상 대비 관세 영향 자체가 지금 덜하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온 상태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최대한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라는 EDLP, Everyday Low Price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위협, 생각보다 이제 이러면 어떡하지? 1,000원짜리가 3,000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잠식시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가격 인상 계획 자체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올 초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나 내용 자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원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가격 인상은 없고 카테고리 상품별 선별적 인상만 조금 일부 가능하다라는 점 정도로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당분간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시장 해석하는 부분 자체는 좀 줄여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외교적인 측면 그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연준의 정책 나머지 이제 좀 나와줄 수 있는 어닝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 어닝콜에 대한 분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다음으로 히든 종목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시장 자체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AI 버블론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엔비디아를 한번 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국가 단위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빗자루를 산다라고 하면 쓰레받기도 필요한 거고, 물걸레 때를 뭐 산다라고 하면 뭐 청소포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부수적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I 인프라 투자 급증 속에서 스토리지 저장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GPU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잔뜩 지어놓는다라고 하면 저장 내용 자체 흐름 자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전용 플래시 스토리지 1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GPU 사이클 이후에 2차 수혜 주중 최상단 후보에 지금 놓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 하락으로 같이 흐름에 맡겨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크게 상승이나 내용 자체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력 자체가 이제 차세대에 우리가 투자축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전력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지 측면 내용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하면서 추가적인 공급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 이 기업이 괜찮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좀 미래 관점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시면 QR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자세한 투자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인프라 투자 폭증에 이어서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종목, 이 퓨어 스토리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책임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